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정부가 대학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 국립대부터 통합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4년제 국립대인 안동대와 금호공대, 공립전문대인 경북도립대학교가 통합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는 통합 추진 배경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국립대 통합을 좀 살펴보기 전에 명칭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안동대학교의 공식 명칭이 국립안동대학교로 바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안동대는 그냥 안동대였어요. 물론 몇 년 전부터 이제 비공식적으로 국립이라는 단어를 붙였지만은 지난 4월에 이제 교육부가 국립학교 설치령을 일부 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안동대, 금호공대를 비롯해가지고 전국에 12개 국립대학 앞에 공식적으로 국립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도록 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공식적으로 국립안동대학교로 부르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뭐 전문가들이라든지 여러 언론에서 이런 어떤 국립을 붙이는 어떤 개명 운동이죠. 개명 부분은 사실 굉장히 좀 이제 신입생 충원하고 결부해가지고 그동안 어떤 국립대학의 어떤 존재감, 그다음에 경쟁력 이런 부분하고 이제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 국립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면 그만큼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는 데는 또 가장 합당한 이유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대학이 이제 이번에 국립은 이번에 붙이지만은 기존에 이제 대학들이 이제 개명을 하기 시작한 때가 보통 한 2002년, 2001년 뭐 이쯤 됐는데 2011년, 12년 됐는데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신입생 충원에 별 문제가 없었어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굉장히 이제 신입생 충원 문제가 생기면서 개명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소비자들이죠. 학생들한테 이제 어필해 보겠다라는 어떤 시도들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게 일환으로 이제 국립대학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국립을 붙이게 됐다라고 이제 평가하면 되고 실제로 2020학년도에 이제 국립대 충원에 문제가 있었던 그 이후에 개명을 추진했던 대학들 가운데 적게는 5 내지 6%, 많게는 한 27%까지 대학들이 이제 그 신입생 미달률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명들이 추진됐고 또 이제 2022년, 23년 경북 지역 4년제 일반 대학 가운데 입학률 꼴찌는 결국에는 국립대학이었습니다. 그만큼 국립대학이 이제 굉장히 그동안 국립대라는 이점들이 있었는데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 국립대를 선호했던 부분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국가 지원하는 어떤 여러 가지 장학금이 굉장히 확대되면서 사립대와 국립대의 어떤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그 차별성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국립대를 갈 필요가 없다라는 이유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이라든지 의료, 주거 여러 가지 인프라가 지방 에는 굉장히 부족하고 서울에서는 굉장히 좀 그 발달돼 있는 그러한 어떤 격차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주로 이제 서울 수도권을 이제 선호하는 그래서 이제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에는 신입생 충원이 점점 어려워지고 또 마지막으로 지방 소멸 위기, 이게 지방들이 대부분 소멸 위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청년들이 거의 다 떠난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에 이렇다 하던 산업단지가 조성되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방 대학보다는 서울에 있는 수도권 대학을 이제 선호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국립대라는 어떤 이점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안동대 같은 경우는 안동에 있는 지방 소도시에 안동대가 많이 대학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국립대인지 사립대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국립 안동대라는 어떤 학교로 이제 공식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이제 신입생 충원이라든지 대학을 홍보하는 데서 큰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경북 국공립대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난 4월 17일이었죠. 안동대와 금호공대, 경북도립대 관계자가 통합 모델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통합 논의는 그동안 꾸준히 진행됐는데 실제로 이제 언론이라든지 일반에 공개되기 시작은 지난 4월 17일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경북에 있는 국립대가 국공립대 안동대, 그다음에 금호공대,
공립대가 이제 경북 도립대 이 3개 대학이 통합을 해가지고 경북 지역의 유일한 어떤 대학으로 하나의 대학으로 이제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통합을 추진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안동대의 한 관계자는 일단은 경북 도립대와 안동대는 그동안 수년 전부터 아마 꾸준히 이제 몸에서 작업을 해왔고 네. 최근에 이제 금호공대한테 제안을 해놓은 상태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고 금호공대도 일단은 제안을 받아서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전문가들 와서는 안동대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은 이제 이공 계열도 굉장히 특화돼 있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인문사회 계열 쪽으로 강하거든요. 안동대가. 금호공대 같은 경우는 역시 뭐 구미산업단지라든지 국가산업단지 끼고 네. 있기 때문에 공대로서의 가치가 충분하고 있고 특화돼 있고. 그다음에 경북도립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경북도에서 이제 뭐 자동차 학과라든지 이런 굉장히 현대적인 어떤 그런 트렌드에 맞는 어떤 학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3개 대학이 별도의 특화된 어떤 그런 성격의 학과들을 특성화시켜낸다면은 충분히 통합의 어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네. 실제로 우리 지역에 이제 지난 4월달에 경주에 있는 경주대와 서라벌대가 네. 통합을 승인을 받았어요. 이미 통합 승인을 받아서 통합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지방대의 어떤 지원 정책과 지방대학의 통합 이런 것들이 발빠르게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경주대와 서라벌대 같은 경우는 각각의 어떤 그런 뭐 역할을 지금 경주에서 해왔는데 네. 관광 특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왔는데 뭐 학내 분쟁이라든지 또는 신입생 충원율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 이제 그 누락되고 이러다 보면 점점 이렇게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네. 양쪽에 이제 그 운영 재단들이 통합을 이제 추진해왔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곧 이제 통폐합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통합 논의에 대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통합은 필수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또 어차피 금호공대가 반대해서 무산될 것이다. 적어도 통합하는데 10년 이상은 걸릴 것이다. 이런 회의적인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예전에 이제 이번 통합론은 이번뿐만 아니고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네. 2001년도 같은 경우는 대구에 있는 이제 경북대라든지 대구교대, 안동에 있는 뭐 안동대, 금호공대, 그 당시에 뭐 지금은 이제 그 경북대 분교가 됐지만 상주대가 있었어요. 이 네. 5개 대학이 이제 통합해서 대구 경북 이제 중심대학 이렇게 TKNU라는 경북 통합 국립대학으로 이제 통합을 시도를 했었어요. 시도했었는데 그때도 구성원들이 반대가 좀 심했어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구성원들 반대가 심했고, 그래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은 뭐 안동대가 경북대하고 통합한다더라. 네. 또 뭐 어느 대학은 통합한다더라. 또 이번에 같은 경우도 이제 금호공대와 안동대 이제 경북도립대 통합 과정에서도 금호공대가 결국에는 반대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가장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은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학교 상황, 그다음에 구성원들 중에서도 학생들의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일단은 막 한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어떤 것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이제 그 경주대와 서라벌대의 사례를 보면은 네. 단기간에 교육부에서는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주는 그러한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걸 보고 또 이번에 이제 이 세 곳의 통합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교육부의 지방 대학 정책 지원 사업하고 여러 가지 정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예전에 자율적인 통합하고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뭐 학교마다 어떤 뭐 특성화라든지 협의 과정에서 어떤 그런 구체적인 어떤 그런 강점들을 찾아내면은 네. 좀 빠른 시일 내에 통합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통합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 학교별 어떤 편차거든요. 네. 입시 결과인데 네. 뭐 A, B, C, D가 있는데 A란 그 학교 같은 입시 결과에서 뭐 좀 이렇게 상위권에 있고 C라는 경우는 좀 하위권에 있으면 상위권에 있는 대학생의 구성원들이 학생들이 좀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입장들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이제 쭉 이야기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의 어떤 대학의 상황, 특히 지방 대학의 상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반적으로 열악하고 힘들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정부의 어떤 지방 대학 정책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입시 결과를 뭐 좀 따져서 통합을 반대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차치하고 네. 큰 틀에서 통합에 나서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통합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덩치만 큰 대학이 만능은 아니다. 이 지방 대학이 가야 할 길이 통합이 아니라 독자적인 강소 대학이다.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도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유사한 어떤 그 경쟁이 없는 대학들을 덩치만 키우는 어떤 그런 또 다른 어떤 이제 네. 대학을 만든다 이런데 실제로 보면은 대표적으로 경남에 있는 이제 경상국립대라든지 창원대 사례 또는 이제 충청도의 충남대학 한밭대 이제 이 두 사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통합을 추진하면서도 굉장히 반대의 목소리가 많아요. 말씀하셨듯이 네. 덩치만 큰 대학이 만능 시대 지나갔다라든지 또 요즘은 정말 그 농업에서 나와서 강소농을 하듯이 막 작지만은 네. 강한 어떤 지방 대학을 네. 만들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경쟁력이 없는 어떤 대학들이 또 이제 뭐 차별성 없는 통합을 했을 때 정말 그 잡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이제 문제들이 노출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합에 앞서가지고 일단은 대학이 먼저 혁신을 해야 돼요. 혁신이라는 것은 구조조정이죠. 강한 구조조정을 네. 하고 그래서 통합에 나서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통합에 앞서가지고 혁신하는 어떤 그 사례들이 좀 나와요. 특히 이제 가장 큰 어떤 혁신 사례를 공주대학을 네. 손꼽고 있거든요. 그 공주대 같은 경우는 국립대인데 국립대로서는 처음으로 내년 이제 3월 1일 날 이제 부설로 이제 특수학교를 이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이제 좋은 혁신 사례로 손꼽히고 있고 이런 어떤 그 특수학교를 신설함으로 해가지고 외형적으로 확대되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다른 어떤 그 혁신의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네. 그거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의과대학 설치 문제에서도 이제 사실 공주대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 지역 사회도 정치권도 굉장히 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여서 아마 그 의과대 유치에 있어서 가장 이제 뭐 큰 어떤 성과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공주대 같은 경우는 이제 천안공대를 또 이제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네. 천안에는 공대를 두고 또 이제 대전 이제 신도 이제 그 정부청사 쪽이 네. 있는데 그쪽에는 또 다른 캠퍼스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좀 움직이고 있고 굉장히 그 혁신 사례로 이제 모범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혁신이라는 것은 대학의 혁신이라는 것은 그냥 뭐 하자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네. 재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원을 뒷받침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혁신을 하게 되면 제살을 깎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떤 그 기반이 돼 있어야만이 내 살을 깎을 수 있거든요. 무턱대고 하다 보면 굉장히 공면하는 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혁신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그 내 살을 깎는 마음으로 혁신을 해야 돼요. 구조조정을 네. 하고 그렇게 했을 때만이 완전 거품을 빼고 통합을 하고 그 했을 때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무조건적인 통합보다는 혁신이 그럼요. 우선이다. 예.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이런 상황에서 1도 1 국립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님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제 내년 2025년쯤 되면 학령 인구가 절반으로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지만은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남쪽에서부터 수도권에서 멀어지는 순서부터 이제 지방대가 사라진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전체적인 지방 대학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호적 수준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 전국에 한 220개 정도 되니까 학령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절반 이상은 아마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그 대학의 전문가들도 그래 봐요. 그렇게 네. 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어떤 통합을 통해서 한 개 지역의 한 개 국립대, 제대로 된 국립대, 물론 사립대도 통합을 하겠지만은 네. 국립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교육부도 또 파격적인 예산 지원을 내걸고 대학 구조 조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지방대 30곳을 선정을 해서 3조 원을 투입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인데요. 이 사업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글로컬 대학은 이제 교육부가 정말 지방에서 경쟁력이 있는 아까 말씀드린 220곳 중에 네. 경쟁력이 있는 30곳을 선정을 해서 5년 동안 해마다 200억
원씩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집중 투자해가지고 키우겠다라는 어떤 계획이거든요. 글로컬 대학인데 그래서 이제 그 전체는 한 14% 정도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14%는 30곳만 굉장히 집중해서 제대로 키워서 이제 그 학령이고 줄어드는 어떤 대비를 하겠다라는 건데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란도 있어요. 그런데 정부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10년 뒤 15년 요 사이에 지방 대학의 어떤 그런 뭐 좀 상황 이런 것들이 뭐 죽느냐 사느냐 이게 네. 결판 난다는 시기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맞춰서 이제 제대로 된 어떤 대학을 한번 키워보자 네. 이렇게 이제 보고 글로컬 대학 육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대학의 서열을 만든다, 그다음에 그 형평성을 없앤다, 그다음에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지 않은 어떤 지방 대학은 어떻게 그 좀 뭐 유지를 시킬 것이냐, 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어떤 후속 작업이 여러 가지 논란도 있지만은 정부 입장에서는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인구 감소라든지 학령 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국내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이 글로컬 대학 30곳 선정과 함께 추진되는 게 뭐냐면은 그 대학 재정 지원 정책이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5개 분야에 있어 가지고 각기 이제 지원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A 대학과 B 대학이 각기 이제 뭐 여러 가지 5개 분야에서 이제 경쟁을 해서 이제 내가 이제 재정 지원을 받았는데 네. 이제는 이게 이제 통합 지원 체계라 가지고 5개를 한꺼번에 통합을 해서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특성화 대학이라든지 경쟁이 있는 대학은 5개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전체 한 곳도 못 받는 대학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네. 차별성이 극명하게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방 정부와 교육부, 중앙 정부가 이제 협업해서 지방 대학을 좀 이렇게 강하게 좀 키워보자 이런 어떤 정책입니다. 예. 네, 글로컬 대학 사업까지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경북 국공립대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실제로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뭐 스카이, 실제로 굉장히 그 유명대 있잖아요. 네. 스카이라는 유명대뿐만 아니고 지방의 국립대, 경북대라든지 지방의 국립대도 굉장히 좀 그 명문대로 취급되는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수도권 대학이냐 지방 대학이냐 양분대나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정부에서는 뭐 교육부에서는 지금 지방부 정부에서 잘 키운 대학 하나가 어떤 지역 어떤 발전의 초석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지방 정부와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방 정부가 지방 대학을 경쟁력이 키우는 데 책임져라라고 네.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그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어떤 교육 재정을 지방 정부로 내려보내고 지방 정부가 지방 대학의 어떤 경쟁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공동 논의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가지고는 가장 선결 과제는 뭐냐면은 이 구성원들이 통폐합이라든지 이래서 구성원들의 열린 마음이에요. 절박한 심정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만이 내가 내 살을 깎고 내가 어떻게 이제 그 혁신해 나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실 살아나가기 힘들거든요. 네. 예, 그게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공립대 통합 추진 배경과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